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거든? 오, 소리부터가. 타이칸 타시는 분들은 많이 모를 거거든? 2초간 회생제동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게 400km 완충하는데 정확히 17,000원 나오더라고. 2년 타봤던 오너 입장에서 필수 옵션. 나는 실제로 타보니까 제일 편하더라. 상징적인 옵션이다 사실은. 이게 없으면 중고차 가격 방어가 좋지 않다. 마지막, 이게 좀 치명적인 고질병이다. 담당자가 뭐라고 했다는지 아나? 유리를 깨야 된다고 했단다. 포르쉐는 어. 스포츠 모드가 꼭 필요한가요? 이 스포츠 모드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본인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 날 것 같다. 나는 노말로만 다니고 정말로 이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으면 좋겠지.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거든. 오, 소리부터가 확실히 다르네.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으면 일렉트릭 사운드 옵션이라는 게 있거든. 전기차에는 그게 인위적으로 소리를 내주지. 부밍음을 만들어서 실내든 외부까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포르쉐가 우리가 알고 있는 BMW 전기차 i8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이 실내에만 유입이 되거든. 근데 포르쉐는 외부에서도 이 전기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거든. 근데 그것보다도 이 스포츠 크로노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스포츠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옵션 가격이 160만 원이니까. 근데 스포츠 크로노가 빠져 있으면 포르쉐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중고차로 거래가 잘 안 된다. 상징적인 옵션이다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 밖에서 뭐가 있었노? PDLS가 있었듯이 실내에서는 스포츠 크로노가 있다. 이게 없으면 중고차 가격 방어가 좋지 않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2년 타봤던 오너 입장에서 필수 옵션 꼭 넣어야 되는 거. 나는 리어 X 정말 필요하다 생각. 타이어와 반대로 조작이 돼야지 빠른 유턴이 가능할 거고, 고속주행에서는 앞 타이어와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돼야 민첩한 차선 변경이 가능할 거니까 고속주행에서의 그런 민첩한 운동 성능보다는 우리 집 주차장에서 나올 때 그 공간이 되게 협소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못 나올 것 같은데 리어 엑셀이 들어가 있는 차는 쉽게 나오더라. 그리고 또 필수 옵션,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는 또 고속도로를 많이 타다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가 정말 필요하다. 우리 회사가 있는 기장에서 우리 집 해운대까지 거의 편도가 30km, 왕복이 60km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내가 하는 주행에는 정말 필요한 옵션이다. 포르쉐를 중고로 사거나 새 차로 살 때 한번 좀 고민해볼 문제가 내가 승차 인원이 몇 명인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몇 인승인지 아나 이거 지금? 5인승이야. 뒤에 보면은 가운데가 지금 있잖아. 나중에 탈 차 같은 경우에는 4인승이다. 가운데 좌석이 없다. 4인승을 선택한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만약에 운행하다 보면은 5명이 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5명 탈 수가 없다. 루프가 총 2가지를 제공하거든, 포르쉐에서는. 첫 번째로는 네가 보고 있는 일반 루프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이고, 그리고 라이트 컨트롤 파노라마 루프 옵션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이 선 루프가 자외선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솔직히 나도 여러 대를 거래를 해봤지만 라이트 컨트롤 파노라마 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는 한 번도 못 봤다. 나도 영상에서만 접했고, 우리는 보통 일반 루프를 넣지. 내 차를 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와, 야, 여름에 안 덥냐?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거든. 근데 나는 뭐 틴티도 돼 있고 그렇게 덥진 않더라. 그래서 옵션 넣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겨울철 전기차 꿀팁이 있을까요? 좀 흔히 착각하는 게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까지도 끄시는 분들이 있거든. 배터리 힘을 아끼려고. 열선 핸들과 열선 시트는 12V 배터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 상관이 없다.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 열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히트펌프 옵션이라는 걸 넣거든. 히트펌프가 뭐냐? 차량의 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어를 해준다. 타이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필수 옵션이 배터리 플러스 패키지랑 히트펌프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플러스 패키지와 히트펌프가 기본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일반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고객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2가지다. 배터리 플러스 패키지 들어가 있나요? 혹은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나요? 배터리 플러스 패키지는 옵션 가격이 한 9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야. 너 예전에 핸드폰 폴더폰 같은 거 써봤나? 예. 예전에는 배터리 사이즈가 2가지였어.
얇은 게 있었고 두꺼운 게 있었잖아. 배터리를 두꺼운 거 꽂으면 어때? 오래 쓸 수 있고 무겁죠. 그치, 똑같다 생각하면 된다. 배터리 플러스 패키지를 넣으면 오랫동안 갈 수 있고 힘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거. 대신 무게도 조금 더 무겁겠지. 레인지 모드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전기차에만 있는 옵션인데 이 차에 대한 세팅값이 연비 효율의 가장 극대화의 세팅값으로 바뀐다. 에어컨, 히터, 속도도 120km 이상은 밟을 수가 없거든. 지금 노멀 모드 주행 가는 거리가 몇 킬로야? 324km지. 자, 레인지 모드로 바꾸면 어떻게 됐어? 334km로 소폭 상승했지. 근데 이 주행을 하면 할수록 주행거리 차이는 더 벌어진다. 완충으로 조금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가고 싶으면 레인지 모드로 달리면 좋다. 대신 120km 이상 밟을 수 없다. 그리고 전기차엔 회생제동이라는 게 있던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생제동이라고 하면 전기차가 엔진이 없잖아? 배터리의 힘으로만 주행이 되니까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걸 우리는 회생제동이라고 부르거든. 브레이크 엑셀을 떼는 순간 회생제동이 걸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포르쉐는 나도 조금 신기했던 게 우리가 전기차의 회생제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브레이크거든. 엑셀을 떼는 순간 차가 멈춰버린다. 거기에 대한 이질감이 엄청 심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한간에는 테슬라를 탔더니 멀미를 유발한다라는 글들이 엄청 많거든. 그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이 회생제동을 꺼놨다.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회생제동 버튼이 있거든. 자, 이걸 켜볼게. 그러면 계기판에 회생제동 버튼이 들어왔단 말이야. 자, 어떻냐면 어때? 자, 뗐다. 조금 차이가 아니라 많이 나는데요. 나는 운전석에 있으니까 솔직히 나는 내가 엑셀을 뗀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떼서 그런지 난 크게 못 느끼거든. 이게 지금 회생제동이 걸려 있는 거다. 근데 장담컨대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보다는 훨씬 이질감이 적다. 또 재밌는 게 아마 타이칸 타시는 분들은 많이 모를 거거든. 2초간 회생제동 버튼을 길게 누르면 회생제동이 오토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오토. 운행의 여건에 따라서 꺼졌다 켜졌다를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충전도 시켰다가 활성화를 시키지 않았다가 그렇게도 하지. 흔히 사람들이 타이칸 탔을 때 제일 놀라는 게 그거다. 타이칸은 그런 게 없네.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엑셀을 떼도 브레이크가 원페달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부감이 전혀 없다. 그럼 회생제동을 언제 키면 좋을까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서 가장 극대화로 쓸 수 있겠지. 이유인즉슨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 밟을 일이 잘 없잖아. 엑셀을 떼거나. 근데 시내 주행에서는 가다소다를 반복하잖아. 그래서 시내 주행에서 회생제동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할 확률이 많다. 또 이런 질문을 하겠지. 회생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급가속, 급브레이크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근데 아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는 손실이 발생하거든. 어쨌든 급가속, 급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그 회생제동을 만드는 그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손실이 더 많은 거지, 충전보다. 그래서 이왕이면 급가속, 급브레이크는 쓰지 않는 게 좋다. 전기차가 불편하거나 장거리에 불리한 점이 없을까요? 난 그 생각을 하거든. 전기차는 한 번 타본 사람들은 절대로 내연기관차로 옮길 수가 없다. 내가 타본 입장이다. 나는 그래서 나한테 전기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 전기차를 한 번 경험해본 사람은 내연기관차를 탈 수 없고, 전기차를 욕한 사람들은 내연기관만 타본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겠지. 충전하는데 귀찮지 않아요? 아파트에서 충전기를 꽂고 충전을 하는 시간 한 10초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 근데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지. 첫 번째, 내연기관처럼 예열과 후열이 필요 없고 오일 교체가 필요 없고, 그리고 적은 충전 금액으로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내가 완충하면 한 400km 탄단 말이야. 이게 400km 완충하는데 정확히 17,000원 나오더라고. 포르쉐는 모든 차량이 고급력 세팅이란 말이야. 그런데 똑같은 포르쉐를 타면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포르쉐를 탄다? 나는 엄청 가성비 좋다. 그런 장점이 또 있지. 그래서 방금 우석이가 네가 잠깐 얘기했던 장거리 갈 때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좀 전기차 타는데 뭐 휴게소에 급속 충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동차들이 다 고질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타이칸은 그런 게 없을까요? 사실 네이버에 타이칸 고질병만 쳐도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사실 포르쉐에서 만든 첫 시범 전기차다 보니까 조금의 오류는 나오더라.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내가 경험해봤던 것들은 총 3가지가 있거든. 근데 2가지는 개선을 했고 1가지는 아직까지는 내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겨울철에 히터가 안 나온다.
작년에 내가 겪어서 이거는 센터에 가서 콜을 받았고, 자, 두 번째 PCM 오류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이 기능을 PCM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블루투스가 연결이 됐다가 튕긴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이것도 2번이나 센터 가서 보증 수리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좀 치명적인 고질병이다. 한 2년 됐나? 1년 됐나? 출고 고객 중에서 서울에 계시는 내 카이엔 출고 고객이 있거든. 그래서 카이엔 차가 문제가 있어서 그분한테 서울까지 내가 차를 보내드렸어. 수리 기간 동안 내 차를 직접 타시라고. 고객분이 미팅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키를 놔두고 가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문이 잠겼다. 아, 키가 안에 있는데. 문이 잠겼다. 포르쉐 24시 긴급 출동이라고 있거든. 연락을 하면 보증 기간 내에 긴급 출동이 와가지고 AS를 해준단 말이야. 담당자가 뭐라고 했다는지 아나? 유리를 깨야 된다고 했단다. 이게 고질병이고 아직까지 명확한 뭐 AS든 리콜이 없다. 이 문제가 생기면 유리를 깨고 들어가야 된다 해서 어떻게 했겠노? 내가 그때 예비키가 부산에 있었거든. 어떻게 했는지 아나? 예비키를 등기로 보내드렸다. 그래서 그분이 문을 열고 그렇게 했던. 그 뒤로 내가 지금까지 타고 있잖아. 나는 아직까지 겪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불안하지. 그래서 혹시라도 운행하다가 만약에 커피를 사러 간다든지 잠깐 내려야 되면 키를 가지고 내려. 혹시 불안해서. 그게 고질병이 있다고 하더라고. 더군다나 가끔씩 운행하다 보면 PCM이 뻑이 나거든. 이것도 화면이 가끔 가다가 렉이 걸려가지고 멈춰있는 순간이 있는데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거나 하면 해소가 되더라. 하나는 20인치 휠이고 네. 하나는 21인치 휠이야. 너의 미션은 지금 20인치 휠이 뭔지 맞춰야 된다. 너 차 모르잖아, 자비잖아. 일반인들이 엄청 궁금해하는데 포르쉐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타이칸에서 20인치를 사야 되냐 21인치 휠을 사야 되냐 21인치로 넘어가면 승차감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거든.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이제 포르쉐를 탄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 퍼포먼스가 말이 좀 많다. 끊어라. 자는 거잖아. 우리 치고 나이가 왜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